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키워가는 부산. 다음 목표는 대구 건너뛰고 인천. 직거래가 아니면 사줄 사람이 없는 분위기. 동네 3점 코리아 그린코어 포레스트 6.6억이 5.2억으로 22% 하락. 이 또한 직거래였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것만 직거래인가? 신고가도 직거래가 나오긴 해요. 월세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하는 걸까? 자, 월세 건당 월세, 월세 이렇게 평균치 내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전세 가격이 좀 덜 빠진 상태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전월세 비율, 어제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기준금리 플러스 2.8% 요 정도 하면 전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아직 좀 덜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월세가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 또한 평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자, 중개거래 건수, 직거래 건수 제목에 붙여본 내용인데요. 근래 들어서 9월달 들어서 거래가 더 안 되는 것이 확연해 보이죠. 네, 직거래와 중개거래 이 비율을 살펴보시면은 좀 높다. 평균 한 20% 정도 퍼센트 정도 나타날 때도 직거래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넘기려는 경향. 그것 때문에 직거래는 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부산의 낙폭 더 커졌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15였죠.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7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져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16 이게 더 빠져야지 매매 가격 더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전세의 위기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제가 꼬리가 몸통을 넣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더 빠지는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이번 달에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빅스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전세 보증금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또 월세에 반영이 되게 되면 월세 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여전히 낙폭이 큰 상태. 전국 어디 한 곳 빠지는 곳 없이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수도권 지역 보시면 전세 위기 오는 거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남지방도 마찬가지. 호남지방도 피해갈 수 없다. 이 중부 세종과 대전 또한 어느 지역 하나 피해가는 곳이 없다. 점점 파란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규제지역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규제 해제될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근래 들어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다. 전세와 월세 요 비율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데요. 예년보다 확실히 전세 거래 비율이 좀 낮은 편은 맞아요. 네. 또 하나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전세 대 월세 비율을 사실상 준전세 월세를 일부 내고 있긴 하지만 준전세까지 포함시켜 버린다면 실질적인 전세 2건에 월세 1건 요 정도 비율. 근데 순수한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본다면 한 1.6대 1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의 전세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준전세까지 포함시킨 전세와 준전세를 포함시킨 요 내용을 함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놓고 보니까 요 차이가 보이시죠? 네, 준전세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한 0.3% 정도 그 이상 더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세가 많이 줄지 않았다. 그냥 월세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봤을 때 자, 요런 건수 가끔씩 보시면요. 이건 전세도 아닌 것이 보증금도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월세라 그러면 보장되는 금액 있잖아요.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지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세입자한테 보장되는 금액. 네. 그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일반적인 월세의 형태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높으면서 이렇게 잡힌다. 요거 실제 통계상으로는 전세로 잡힐까요? 월세로 잡힐까요? 네, 이거 월세로 잡힙니다. 요런 건들이 많이 포함된다. 생각보다 요런 건들이 또 있나요? 네. 생각보다 요런 건들이 포함되면서 월세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 일반적인 월세 형태잖아요. 일반적인 월세 형태
네, 보증금 3천 혹은 5천. 요런 건수들이 좀 많아진다. 요런 월세들이 많아지면서 평균적인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턱대고 막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아까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은 감소하는 날. 한 번 감소하면 700건씩이에요. 한 번 오르면 700건씩. 화수목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금토일로 가면서는 수치 변동은 조금 적습니다. 이게 오르는 것인지 아닌지 살짝 헷갈릴 정도. 근데 추세는 약간 오르는 듯한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또 분위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추석 내일까지 방송 진행됩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 자료가 휴일날 안 나와서 그렇지 휴일 다음날은 자료가 등록이 되거든요. 내일 방송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록색 선 전세 예정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말로 가면 16,300건 수준까지. 여기 근데 살짝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추석 연휴 한 4일 동안 쉬고 나면은 매물이 확 줄어들어 있는 현상 나타나요. 야,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건가? 살짝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이 일어나죠. 이 현상들은 아마 지난 설에 봤을 거예요. 설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추석에도 이런 현상. 휴일이 좀 길어지는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1월 말에 이 현상 나타났었죠. 근데 분위기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이번에도 크게 매물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이후에 빠르게 다시 매물을 회복하면서 요 흐름 상하 밴드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50건의 거래량 꽤 많이 신고되었네요. 신고가 비율도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 하지만 8월의 거래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1100건 정도 수준이라면 9월의 거래량은 한 900건대 900에서 950건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갈수록 거래량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다. 왜? 수도권까지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 와중에 똑같이 20% 서울에도 20%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얼마짜리가? 30억짜리가 24억이 되는 현상. 요거 20% 하락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산에 있는 집값 6억짜리가 20% 하락해서 4.8억이 되었다. 1.2억이 하락하는 충격과 이 6억이 하락하는 충격은 레벨이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비율로 하락을 한다면 또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은 야 부산만 매력적인 게 아니네. 부산만 많이 떨어져서 야 떨어지면 사야지 벼르다가 다 같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동탄 경기도 지역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수원도 많이 떨어지네. 야, 경기도를 노리는 사람도 있고 야 대전 세종도 많이 조정받네. 인천도 많이 조정받네. 야 서울도 조정받네. 야 그럼 어디에 사야 할까요? 지난 주말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KTX 타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집값 떨어진다고 사러 내려오려고 했는데 대구에 사러 내려오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야 서울 집값이 빠지고 있네. 다시 KTX 다시 표 끊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야 저 남쪽 지방이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망설이는 시간만 길어지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 선뜻 손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거래량 오늘 50건 신고되었고요. 8월 현재 878건 신고되고 있거든요. 요 거래량 보시면은 5월에 거래량 신고될 때는 이 숫자 2배였어요. 2배. 1700건, 지금은 800건. 거의 반토막 나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3개월 사이에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지금도 일평균 거래량은 36건, 6.5건 정도. 네, 요 정도면 살짝 양호하지만 또 빨간 날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1000건 아래는 거의 뭐 확실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34평형 가격 한 15% 정도 빠지는 모습, 코롱하늘 제2차 15% 정도 빠지는 모습. 이 와중에 신고가도 있습니다. 거의 이거는 30%, 수영 SK뷰 1단지는 25%, 30% 네,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부산 오션시티 프루지오 2022년식 이게 등기 쳤는데도 파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팝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셔야 된다. 그전에 못 보던 현상들을 계속해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돈보 사이트 9월달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8월달 자료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대대동 4만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형도 하락을 피해가지 못한다. 요 말씀 드렸는데요. 부산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도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 11억, 12억 했던 물건이 한 9억대에 거래되는 현상, 한 20% 정도 하락하는 요 현상이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제목 대형도 하락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었는데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동 대림타운 가격 한 20%는 아니지만 20% 가까이 10% 가까이 뭐 요렇게 가격대가 많이 2억대 밑으로 쭉 내려와 버렸죠. 재성동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으로 떨어졌다. 이거 하락 비율로 나타내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40% 가까이. 이것도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를 때도 한 방이 올랐다. 오를 때도 한 방이 올랐다. 내릴 때도 한 방이 올라간다. 근데 오를 때의 과정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이게 누적되는 게 엄청 무서웠잖아요. 이 올라가는 속도와 이 기간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의 기간,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부동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주식 관련된 이야기인데 루보든가 아무튼 엄청난 주식이 있어서 연일 상한가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한 1억 정도 돈을 넣어놨었다고 하던가. 근데 이 가치가 한 50억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꼭지쯤에 이제는 팔고 하려고 벤츠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어떻게 보잖아요. 뭐 벤츠도 예약을 해놓고 집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벤츠 계약금 걸어놓는 거 한 상태에서 내일이면 이제 하루만 더 있다가 빼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내려 꽂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내려 꽂혔다고요. 그 차 계약했는 것도 취소, 집 계약했는 것도 취소. 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이 자산 시장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이 거품의 붕괴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풍선에 바람 불어 넣어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 풍선을 늘어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풍선에 시게 바람 불어 넣습니다. 드디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빵 터져버리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이 천천히 불어넣었던 이 노력들 쌓였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상들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비단 아파트 시장에서는 비켜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지금 이 하락률 어제 그저께까지만 오르고 있던 인천 지역 갑자기 하락으로 돌아서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 부산이라는 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네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2미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아파트2.me 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인데요. 9월 자료가 돈보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9월에 좀 특색 있는 거래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고가 이렇게 나타나죠. 신고가 비율이 20% 정도 되지만 별로 영향가가 없더라.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연자이 요것도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제가 3억 미만은 좀 뺐고요. 거래 금액 최고가가 좀 높았던 것들 5억 8억 같은 것들 꽤나 높았던 것들만 가지고 와봤는데 또한 직거래가 많죠. 직거래가 이 9월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확연히 좀 높아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한 5억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시장에 물건 내놓으면 안 팔려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가격 막 후려칩니다. 그러면 그래는 못 팔겠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파는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모습. 수영 SK뷰 1단지 8억 7,500까지 갔던 것이 7억 3천으로 가격이 한 15% 이상 빠지는 모습. 그 다음 사상 강변 동원 아파트 이것도 직거래죠. 직거래 유달리 많습니다. 아까 직거래 비율 보셨죠? 영상 초반에 그렇게나 많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이슈가 있을 때만 좀 올라가는데 아마 규제적 해제되고 나면 조금 더 비싼 물건들 거래는 될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거래가 되는 게 과거에는 이 새로운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거래가 터지더라도 가격이 고점 대비 떨어지면서 터진다. 그래도 그전에 생각도 못했던 가격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전 저가를 이야기해달라. 그럼 뭐 분양가를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이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가장 최고가를 기준으로 지금 뭐 20% 떨어졌니 30% 떨어졌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고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차 충격 가격이 요 정도구나. 요 정도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요. 요 정도에서 지금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야, 어떤 건 뭐 직거래로 뭐 30% 떨어졌지, 어떤 거는 뭐 좀 특수한 거래라서 30% 떨어졌지, 이런 온갖 이야기가 다 오고 가지만, 결국에는 대형 평형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대형 평형의 고가의 아파트들은 이 하락률에 동참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 떨어지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한 달, 요 근래 한 달 정도 상간 내에 그런 대형 평형의 가격 하락하는 현상, 지방 광역시에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키 맞추기 진행 중.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충격이 올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려면 이 절대 기준치를 가장 최고가에서 맞춰놓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분양가 기준, 이게 다 찾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대충 현재의 분위기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보는 것이 아마 이해는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지금 1000건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충격. 하지만 규제 해제되어도 요 작은 언덕 넘기 힘들어요. 2000건 넘었었잖아요. 요런 거래량, 2000건 넘어가는 거래량 보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급하게 이거 데드캣 바우스인가 뭔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야, 이 분위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성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더라. 성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더라. 자고 일어나면 그때 잡았던 사람들보다 나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6억 이상 거래 안 삽니다. 비율은 조금 높아지고 있지만, 야, 이거 바람직한 모습인데,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6억 이상, 막 7억, 8억 했던 물건이 6억대로 거래되는 현상. 이 비율만 보면 안 되고, 항상 가격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분양권 거래량 4건이 있었고요. 신고가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고가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700만원 올랐어요. 700만원.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 이 가격마저도 굳이 신고가를 쓰면서 안 사도 된다. 죄송합니다. 신고가가 3건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신고가 3건 있었습니다. 큰 의미 있는 상승 보이지 않죠. 떨어지는 것은 많이 떨어지더라. 그나마 5억, 6억 올라가는 그 더 비싼 분양권들은 사실 거래 잘 안 될 거예요. 시장의 매물은 아주 비싸게 나와 있지만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한 프리미엄 3억까지 올라갔을 때, 대구 지역에서 프리미엄이 3억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이제 파시죠.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웬만큼 친분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웬만하면 말 잘 안 꺼내거든요. 이게 말 잘해봐야 본전이고, 뭐 팔아서 이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어차피 다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 아무 말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나름 친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는데 씨알 다 먹힙니다. 무조건 본인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다 각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대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 확실한 주관이 생기잖아요. 그 주관 생긴 사람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제 방송 계속 접하시다 보면은 약간 세뇌되나요? 그런 건 잘 없지 싶어요. 자기 주관대로 가는데 그저 참고는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저 맨날 하락만 이야기한다고 개무시하고 있다가 막상 하락 상황이 닥쳐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무대응인 상태에서는 정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이 프리미엄 3억일 때 팔았으면 얼씨구나. 물론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아요. 세금 거의 막 60% 이상 되는 세금이 아까워서 못 팔지요. 팔아봐야 이 반도 못 지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팔았으면 뭐 세금 66%? 뭐 그렇게 치더라도 1억 이상의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지금 프리미엄이 0.5억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팔아봐야 2천만원, 3천만원 밖에 손을 못 쥐어요. 아마 지금 부산분들도 이거 팔아봐야 세금 내고 나면 남을 것도 없네 라는 생각. 그 세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세금까지 매수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양도세, 매수자 부담,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리미엄은 잊어야 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전세 거래량 지금 사이트마다 집계 되는 게 다 제각각이라서요. 여러 방식으로 집계는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정확한 건 없지만 이 8, 9월의 거래 건수 현재 107건. 오늘 매매 한 50여 건 되었잖아요. 전세 100건, 월세 50건. 요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요 비율로 나타나더라고요. 거래가 많이 안 될 때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전세 거래는 계속 절벽으로 가고 있다. 오늘 앞부분에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요. 거의 뭐 제가 큰 단위로 변하는 것만 대략 집어 볼게요.
야, 이거 거의 4억씩 차이 나고 이런데요. 고가, 저가. 이 신고가 늦어지는 것들하고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거래되던 것들도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요 4월에 거래거든요. 4월에 강한자이 최고 6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2천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시면은 야, 이거 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뒤늦게 신고한다. 조금 떨어진 건 나중에 신고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대중 없어요. 그냥 막 제각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기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이미 한참 전부터 4월 달부터 억 단위의 전세 거래 금액 차이 나는 경우 5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근래 들어서 이 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미세하게나마 요렇게 더 벌어지고 있다. 요렇게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시기를 보시면 4월달, 6월달, 4월달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오지만 그때도 이미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 벌어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과거에 최고 전세가, 최저 전세가, 현재 전세가 요 둘 사이에 갭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요 사이에 있을 수많은 분쟁들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많지 않다는 것도 가을, 야, 여름에는 사람이 집 보러 안 오던데 가을 되면 좀 나아지려나? 라는 생각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요. 4억 이상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 비율은 10%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밑으로 지금 하회하는 모습. 아직까지 다 집계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벽이다. 거래 절벽되는 현상. 8, 9월달 지금 60건이죠. 아까 매매 50건, 전세 100건, 월세 60건. 요거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거래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평균 월세 보증금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정도 수준. 요 부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8월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 3,100건이잖아요. 전세 거래는 비교적 빨리 신고되는 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9월 8일인데 거래 일수, 신고 일수가 한 20일 남았다. 뭐 휴일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15일 정도 거래 일수가 남았다. 그동안 거래 신고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거든요. 그거 감안해 보시면 가을, 겨울 넘어가는 특수한 장은 들어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시청 감사합니다.